엘리자베스 1세 시대에도 여자들의 아름다움에 대한 욕망은 강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던 시대에 이런 욕망은 목숨을 위태롭게 할 만큼 위험했는데요. 엘리자베스 1세의 밀가루처럼 하얀 화장의 뒤에는 위험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는 헨리 8세와 엠블린의 딸로 1558년 25살의 여왕으로 즉위했습니다. 그녀의 초상화는 밀가루처럼 하얀 피부 묘사가 특징인데요. 이러한 화장법이 그녀를 죽인 원인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1562년 엘리자베스가 29살이던 해에 그녀는 천연두를 앓았습니다. 천연두는 전염성이 강한 질병으로 발열, 두통과 함께 온몸에 붉은 반점이 나타나는데요. 반점이 고름으로 부풀어 터지면서 피부에 보기 흉한 상처를 남겼습니다. 당시에는 치료법이 없었고 치사율은 약 30%였습니다. 1796년 백신이 발견되고 1980년이 돼서야 근절되었지만 그 전만 해도 매년 약 200만 명이 사망한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의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궁정은 왕위를 계승할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요. 다행히도 얼마 후 여왕은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엔 심각한 상처 자국이 남았습니다. 여왕의 아름다움과 순결함은 왕권을 공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병을 앓기 전 그녀는 큰 키에 몸매가 좋았으며 완벽한 피부를 가지고 있다고 묘사되었는데요. 아름다웠던 피부에 흉측한 상처가 영원히 남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흉하게 변해버린 피부에 큰 상심을 한 그녀는 흉터를 가리는 데 정성을 쏟았습니다. 당시 귀족들 사이에서 아름다움의 기준은 창백하리만큼 하얀 피부였습니다. 하얀 피부는 햇빛 아래서 노동을 하지 않았음을 의미했기 때문에 부유층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귀족 여성들은 하얀 파우더로 얼굴을 칠하고 파란색 연필로 가짜 핏줄까지 그려 창백함을 더했는데요. 당시 가장 인기 있었던 화장품은 베네치아 세루스였습니다. 이 화장품은 피부를 창백하게 하고 하얗게 만들었기 때문에 많은 귀족 여성들에게 인기가 있었는데요. 이 화장품의 레시피를 재현해 돼지고기에 발라 실험한 영상을 보면 혈색이 없어지면서 창백하게 변했고 광택까지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화장품의 주 원료는 바로 납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납의 유해성에 대해 몰랐고 화장품의 유해성은 엘리자베스 사후 약 30년 후에나 공식적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잡티를 없애는 화장품에는 유황이나 수은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었으며 입술에 바르는 붉은색 안료에도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납이 들어간 화장품을 오래 사용할 경우 피부를 회색빛으로 변하게 하고 주름지게 만들었으며 심지어는 피부가 벗겨지기도 했는데요. 이런 피부를 가리기 위해 화장품을 더 두껍게 바르는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여왕의 말년엔 약 1인치 두께의 화장을 했다고도 합니다. 또 탈모를 유발하기도 했는데요. 이 시대 초상화의 여성들이 높은 헤어라인을 가진 것은 이런 납중독이 원인이거나 엘리자베스의 외모가 미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매일 세수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런 화장은 보통 일주일 정도 유지했고요. 유해한 성분들이 피부에 흡수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의 맨 얼굴은 오직 하녀들만이 볼 수 있었는데요. 우연히 그녀의 생얼을 본 한 귀족은 그녀의 피부에 대해 두꺼운 화장 밑에 시체를 감추고 있다고 묘사했습니다. 화장을 지우는 비누에도 수은 등을 섞어서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성분은 그녀의 피부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그녀의 초기 초상화를 보면 피부색은 자연스러운 혈색을 띠고 있으며 명암들은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처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말년에 그려진 초상화에서 그녀의 피부는 마치 만화처럼 음영이 없으며 질감이나 입체감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왕은 자신의 노화된 얼굴과 피부에 대해 언급하고 표현하는 것을 통제했습니다. 1563년도에 그녀는 변형되거나 허가받지 않은 자신의 초상화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녀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외모도 노화됐는데요. 독한 화장품으로 인한 탈모로 머리카락은 거의 남지 않았으며 설탕을 매우 좋아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치아가 빠지거나 썩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초상화에 아름다운 여왕으로 남길 원했는데요. 그녀의 초상을 그린 화가들은 많은 상상력을 발휘해야 했습니다. 그녀 나이 60대에 그려진 이 초상화에서 그녀는 여전히 강하고 아름다운 처녀 여왕의 모습으로 남아있지만 이 초상화에는 노화되고 얼룩덜룩한 그녀의 피부가 비교적 사실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헨리 8세부터 엘리자베스 2세까지 튜더 왕조의 군주들은 선전에 가까운 초상화를 이용해 그들의 이미지를 확립하고 대중의 인식을 통제했습니다. 그녀는 하녀들을 제외한 외부의 여자들이 궁정에 들어오는 것을 싫어했다고 합니다. 궁정 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자신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 자신이 총애하는 남자 신하가 결혼하는 것을 금지시키기도 했는데요. 여왕의 총애를 받던 한 남성 신하는 궁정의 하녀와 사랑에 빠졌지만 여왕으로부터 결혼을 허락받지 못할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 하녀가 임신하자 둘은 궁정을 나가 비밀 결혼식을 올리고 아이를 낳았는데요. 나중에 여왕이 이 일을 알게 됐을 때 둘은 런던탑에 가둬졌습니다. 그녀는 나이가 들수록 복통 및 두통에 시달렸고 생애 마지막에 심한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또 극심한 피로와 기억상실, 소화기 문제를 겪었는데요. 이는 납중독의 증상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1603년 3월 24일 69세의 나이로 사망했는데요. 그녀가 독성 화장품을 사용했다거나 이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는 공식적인 기록은 없습니다. 불행히도 그녀는 위사의 검진을 받지 않았고 사후 부검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의 사망 원인을 정확히 밝힐 수 없었습니다. 폐렴이나 암일 가능성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녀의 사인이 화장품에 들어간 납 때문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여자의 몸으로 군주로서의 자신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했습니다. 완벽한 외모와 함께 그녀의 과장된 복장 또한 강하고 권위 있는 군주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